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장이 시가부터 개파락 출발하더니 하루 종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밀려서 마감이 됐고, 또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폭은 1% 정도 되지만은 중요한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두 증시 다, 두 시장 다 그닥 좋은 모습은 결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변하는 것도 정말로 한순간이죠. 불과 7월달만 하더라도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너무나 뜨겁고 시장이 열광하고 정말로 저 끝 하늘까지 날아갈 것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또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또 시장이 또 힘들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구간이요, 사실 개인들이 흔히 이제 눌림목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가권에서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는 사실 첫 번째 투매는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거를 흔히 말해서 넥라인이 깨졌다 혹은 헤드앤숄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닥을 다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밑에서 끌고 왔고 또 강성인 주주분들에게는 또 이런 게 전혀 무의미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 기준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트레이더의 뷰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이미 7월달 중순 7월 말부터 주도주의 크랙이 갖고 강한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주말에 제가 카페에다가 여러가지 글을 남기면서도 2차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뷰와 코멘트를 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2차전지는 한동안 보지 않겠다 라고 아예 못을 받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기한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계좌이기 때문에 알아서 매매를 하시겠지만 제 기준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오늘 참 많이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는데 지수의 하락 대비해서는 하락 종목수가 또 견조한 모습이라 또 웬만한 종목군들 그냥 정상적인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낙폭이 크지는 않았던 하루였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의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면은 기관이나 외인들의 이 빈집성 으로 로봇과 AI를 당겼고 네이버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단기적인 자금이 이런 쪽에 좀 쏠렸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로봇과 AI의 국내 이벤트가 좀 있잖아요. 국내 대표 네이버의 하이파워 클로버 X의 출격까지 흐름 속에서 또 AI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또 로봇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의 IPO,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보핏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미 로봇 관련된 협력 이슈가 9월달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또한 로봇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움직이는 거라 주도주의 빈자리를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채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면 시장이 아주 질이 굉장히 더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우직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이 광기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초전도체 관련주고 오늘도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한가 종목이 나오면서 시장의 급등락을 만들어내는데요. 당연히 트레이더라면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그 변동성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뭐한 게, 기사 한 방에 꼬꾸라져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리고 오늘 아침
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전지 반도체 주도주의 피로감과 쌓여가는 매물, 네이버 필두의 AI,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로봇, 그리고 초전도체의 광기어린 급등락, 시장이 질적으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시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뭐 시장을 보면은 뭐 주말 사이 미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한 가운데 정강 후약이었죠.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특히 이제 2차 전지발 하락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섹터도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전부 다 2차 전지 안에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밀렸고 양 시장 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이슈, 그 다음에 양극재 뭐 판가 하락이라든지 현대차 전기차 감산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섹터에는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가진 뉴스들이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한한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뭐 하루 종일 힘 없는 가운데 빠졌고요. 일단 코스피는 하나의 추세대를 또 붕괴하는 흐름이라 좀 더 밀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종목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2차 전지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고 그 가운데 네이버가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판을 좀 뒤집고 단기적인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만 포커스를 가지고 방향을 잘 선정을 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때 급락했을 때 그리고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 좀 아픈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증시 상황은요, 시황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스펙타클하게 흘러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침몰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황은 나몰라라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와 초전도체, 코로나, 로봇, AI 등 이후 우후죽순으로 돈들이 갈피를 찾지 못한 가운데 에코프로에 광분한 성난 개인 자금이 이리저리 광분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을 아주 이빠이 갖고 시장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시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 증시를 보면 애플이 아니더라도 지수가 꺾일 만한 자리입니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버티는 것은 고용이 악화되니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말이 됩니까? 이게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요 말이 되는데 주가가 천정권에 있을 때 고용이 악화된다. 미국이 경제가 튼튼한데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금리 인하다. 경기 침체를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좀 저는 보고 싶고요. 여기에 갑자기 뭐 JP모건이라든지 갑자기 뭐 경기 침체는 없다, 철회한다. 오히려 저는 더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반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노출된 내용이라 임팩트가 저는 없을 거라고 예상되며 시황상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CPI 발표가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해서 몸살이면서 시장 봐야 되겠네요. 2분기 시장은 뜨겁게 2분기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은 시세를 준 상태에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윗구간에서 거래를 엄청 터뜨려 버렸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차트에서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지우고 한미 반도체에서 한미를 지우고 이수페타시스에서 이수페타시스 이름을 지우고 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또한 성장주가 상승할 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익 증가율이 지속돼야 됩니다. 꺾이는 순간 죽음입니다. 지금이 꺾이는 순간이겠죠. 자, 2분기 그리고 3분기 정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을 당겨온 주가는 가격과 성장률에 비례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전지 반도체를 제가 안 보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보더라도 아주 짧게 치고 빠질 예정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은 친구가 단 한 번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반등도 주고 할 텐데요. 그때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 수렴하고 기간 조정 거치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부상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주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사실 장전 아주 상당히 좋게 저는 봤습니다. 매매를 못 이어가서 아쉽긴 한데 수급이 지속되는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살아 있으면 AI 섹터가 동반 살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 관련해서 뭐 오브젠이라든지 관련 회사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사실 오브젠을 추천을 좀 드렸고, 가격대까지 좀 내려오지 않아서 뭐 일부 잡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방향을 명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보면서 이런 섹터들을 체크를 하고 보는 거고, 의료 AI 섹터를 보면서 시장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해 놓고 보면은, 오늘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의료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AI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뭐 비초전도체 관련주이지만 테마가 아니어도 뭐 나름 할 게 참 많은 시장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기인하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 방향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어서 또한 로봇 섹터는 두산 IPO 결과 이후 조금 조정이 나오면 9월에서 10월 일정이 많으니 분할로 잘 접근해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 한미 이족 보행 관련 무슨 협력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시장 안 좋으니 이쪽 테마를 주는 느낌도 많이 납니다. 금일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초전도체 섹터네요. 변동성이 있고 등락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했어야 합니다. 트레이더라면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았고요. 웬만하면 안 볼 예정입니다. 그것 말고도 볼 종목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 장 초반 로봇이나 AI를 제외하면 오후에는 이쪽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할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게. 자,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실적의 온기가 임의용 섹터에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다소 높아 보이는 구간일 것으로 조금 보이기도 하지만 보유자들은 잘 보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까지의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대응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한 매매를 자제하시고, 뭔가가 이상할 때 매매를, 예로 들면 0점을, 우리가 이제 사격을 할 때 0점을 잡아간다 라고 하죠. 0점을 잡아간다 라는 심정으로 그 기간에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좀 더 확실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면서 종목을 연구하고 봐보시면 많은 게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내일은 에코프로 형제나 포스코 그룹주 추가 하락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는지 정도 저는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초전도체 친구들이 깨질 때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로봇과 AI 섹터의 흐름은 어떠할지 보면서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 안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군들은 그때그때 뭐 시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거의 45조였었죠. 에코프로도 40조에 육박하던 게 지금 쪼그라들어서 합이 60조가 나옵니다. 85조였어요. 그러니까 20조가 지금 허공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주 참 주식시장이 무서운 게 이런 점이죠. 고가권에서. 그래서 여전히 지금 지수에 주는 영향력이 아주 많은데, 이 시총이 더 쪼그라들게 되면 갈수록 지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승 종목수 보면 다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 그 다음에 메디프로는 사실 신청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애매했는데, 여기도 좀 애매했는데 상한가 들어가고, 초전도체, 그 다음에 로봇 전도체, 와이랩, 네이버, 모비스 전도체, 거의 대부분 전도체예요. 전도체,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전도체, 화장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재미가 있을 리가 난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 재미가 있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만 보면. 자,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 계좌 개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선착순 한 500잔 정도 제가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좌 개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페 배너 타고 들어와서 계좌 개설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뭐 이거 참고하셔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지수 잠깐 볼게요. 지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게 지수와 지금 시장이 딱판으로 가서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수는 이 고점 구간을 에코프로의 힘에 의해서 돌파를 했고, 에코프로 때문에 떨어졌고, 에코프로 때문에 올라갔다가 에코프로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빼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다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그래서 사실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도 일반적인 종목군들 약간의 피해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올라간 게 없어요. 에코프로를 빼면 사실 지수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 뭐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형주들은 제가 봤을 때 아무 지장이 없겠다. 오히려 많이 안 떨어집니다. 보면 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중형주라든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저는 뭐 그냥 일반 중소형주들은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네요. 오늘은 2차전지 종목군들부터 하나하나 좀 같이 봐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 박살이 나버렸죠. 박살이 난 상태에서 이제 끌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 엠벨 구간에서 브레이크는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도 급격하게 오르다 좀 밀려버렸고, 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길쭉 반등 나왔죠. 두 번째 나왔죠.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단봉 만들고 이렇게 기간 조정 성격에서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 4에서 5주는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저는 추적 관찰 정도만 해볼 예정이고요.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굉장히 큰 폭에 빠졌습니다. 에코프로가 장중에 한 13% 정도 빠졌다가 뭐 5% 정도 반등을 해주고 나왔는데요. 내일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자리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지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에는 제가 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내려오면은 뭐 하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매매를 뭐 회원님들한테 하시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서 좀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 밀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좀 잡을 생각이었고요. 매매는 이제 상따를 뭐 다른 계좌, 키운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좀 가지고 넘어온 거는 뭐 이거 시가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넘어갔고, 그냥 시간 외에 조금 종배 차원에서 들어간 거는 뭐 시간 외에 한 2점 몇 프로인가 2.2%인가 한 2점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종배 차원에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거래 대금이 셌고 일단은 저항권 뚫어놓은 상태에서 단기 과열이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안 걸리는 부분에서 그냥 종배를 한 거다. 그냥 기술적 분석 상에서 해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좀 말았고요. 내일장 어떻게 될지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뭐 10만원 언저리가 된다든지 뭐 하면 내일도 한번 봐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대형주 중에 살아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거의 죽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감산 이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뭐 감산한다 해서 뭐 크게 바뀔 건 없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오늘 올라오더라도 사실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는 감산이나 뭐 전혀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에 매매는 하지 않았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날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여기서 산 거죠. 여기 사서 그냥 이렇게 팔고 오늘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했네요. 보지를 못해서 네이버는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장중에 무려 8%까지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이 앞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이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흐름 상태 파악해 가면서 수급 매매로 조금 매매를 좀 해볼 계획이고,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좀 저는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뭐 돌파로 오전에 좀 들어갔다가 뭐 여기에서 이제 짧게 뭐 2, 3%
돌파에 좀 먹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물려서 분할 매수해서 딱 이 자리가 이제 약 0.5%인가 수익 구간인데 반 팔고 나머지는 일단은 좀 들고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밀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봐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체크를 해놓고 종목을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알체라가 대장이었고요. 알체라를 근데 여기서 이 위에까지 올리기에는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많이 그렇고 고가까지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종목을 여기서 있다가 날려버리게 된다면 신고가까지는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알체라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더 강했지만은 후발로 오브젠이 네이버 관련 종목으로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로봇 관련해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요일날도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는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이쪽은 매매를 안 했고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천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유로메카를 이 구간에서 사서 스윙으로 좀 들고 왔다가 일단 스윙으로 들고 온 물량은 시가 구간에서부터 좀 던졌어요.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저항 하락에서 눌렸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였다 한 3, 4% 나왔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뭐 플러스 한 3% 정도 2, 3%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2, 3% 구간에서 3, 4% 마이너스 2.5% 들어가서 2, 3% 구간이면 한 5% 정도 해서 매매를 하고 얘는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주는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 펀더멘털로는 계산 불가의 종목입니다. 그냥 꿈을 쫓아가는 종목에 이제 미래의 기대감을 끌어당기는데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SBB테크라든지 SPG라든지 뭐 T로보틱스라든지 아무튼 좌우지간 로봇 관련된 대장주 위주로 눌림이 나온다면 눌림을 봐볼 생각이고요. 두산이 지금 IPO를 앞두고 있죠. 일단 거래대금을 많이 터트린 상태에서 오늘도 위아래 변동성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3.6%까지 빠졌다가 뭐 11만원까지 올라가려는 흐름도 좀 보였는데요. 위아래 이제 변동성이 한 6% 정도 좀 있었죠. 종목은 일단 보유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좀 IPO가 이제 내일 혹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8일부터 이제 저는 디데이로 잡았는데요. 8월 8일 아니면 9일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뭐 좀 늦더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저는 IPO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좀 올라오겠죠.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 시가총액으로 상장할지에 대한 대략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뭐 밸류 1조를 받는다 2조를 받는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잘 돼서 2조를 받는다 해버리면 두산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한번 빵 뜰 수도 있어서 하방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상방 쪽의 열림이 좀 더 클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AI 섹터에서 이제 오브젠 말고도 뭐 종목군들이 이리저리 좀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전부 다 AI 섹터에서만 좀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뭐 돌파로만 좀 들어갔다가 뭐 짧게 매매를 좀 하고 나왔고 뭐 로봇도 T로보틱스 짧게 매매를 치고 좀 나왔던 거 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왔는데 사실 물류 로봇으로 상한가 간다. 특별한 저는 상한가까지 갈 명분이 아니어서 이 종목은 상단은 하지 않았고 좀 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신테카 바이오가 사실 내일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안 봤는데 오늘 강하나 연구원이 이제 TV 3프로 TV 출연해가지고 아침부터 운을 띄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아침에 뻥 하고 뛰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뭐 신약
AI 관련해서 JW 중해제약이라든지 지니너스라든지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전부 다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쪽을 뭐 굉장히 좋게는 보는데 또 다소 많이 올라가면은 또 조정을 기다렸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잘 기다려보고 볼 생각입니다. 당뇨 관련해서 이제 동나나텍 본격적으로 이제 깨지는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을 맞춰서 이제 매매를 저는 계획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밀릴지 잘 지켜보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또 생각 이상의 큰 반등이 반전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된다면 저는 이제 이때 동나나텍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매매하고 딱 한 번 매매했죠. 추천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한 번 매매를 하고 여기서 잘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안 보는 겁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 다시 깨지고 하면 안 받는다. 어디까지 빠졌을 때, 이 밑에까지 빠졌을 때 볼까 말까 정도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대한 매매는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4배가 올라간 자리입니다. 4배가 올라가고 보통은 이 도치가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정지 이후에 이렇게 해서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참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과하다. 참 우리나라의 광기가 네이처지, 그러니까 영국의 네이처지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냥 얘네들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하는 건가, 뭐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얘네가 물렸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리는 건가, 그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광기가 섞인 이 수급이 끌어올리는 거구나 라고 그냥 저는 인정을 하고 봤네요. 뭐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해야지 뭐 또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본다 해서 뭐가 바뀌는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강한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이거 시소를 좀 탄다고 휴마시스 매매를 하긴 했는데 뭐 약수익 정도로 그냥 나왔고요. 자, 젠큐리스라는 종목을 장 후반에 이제 종배 차원에서 좀 매매를 했었고, 이때 상한가를 만든 이유는 미국의 이 캔서문샷 차별 이슈로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이제 종가를 좀 만들어가는 흐름이 좀 여기서 좀 발생을 했죠. 박스권 돌파 흐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래 대금이 여기서 빵 터지는 흐름이라 명확한 종가 고가 만드는 패턴이라 그냥 종가 돌파할 때 같이 돌파시켜 가지고 분할 매도 좀 하고요. 나머지는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매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의 IT 반도체, 지금의 2차 전지 결코 쉽게 많이 빠졌다라고 그냥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좀 러프하게, 좀 느슨하게 보면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